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3학년도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학교의 수시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아카데미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칼럼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국민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의 주요 변경사항을 먼저 볼게요. 보시면은 특기자 전형과 실기 우수자 전형, 그리고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방법만 변경사항이 있고, 제일 주요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국민 프런티어 전형 등에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이에요.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학생부 교과, 교과 성적 우수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 중에서는 국민 프런티어, 그리고 학교생활 우수자, 이렇게 세 가지 전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국민대는 논술 전형이 없는 게 특징이죠. 첫 번째 학생부 교과,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입니다. 전형명에는 추천이라는 말이 없지만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 100%이고요. 인문계는 국영수사, 자연계는 국영수과를 학년별 차등 없이 반영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어요. 인문계의 경우 2개 영역 등급 합이 5 이내여야 하고, 자연계열의 경우 2개 영역 등급 합이 6 이내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국민 프런티어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는 면접 30%가 있습니다. 여기서 서류는 자기소개서도 포함이 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고요. 세 번째,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입니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앞서 본 국민 프런티어 전형과 달리 면접이 없습니다. 2단계 없이 1단계, 즉 서류 100%로 일괄 선발을 하고요. 국민 프런티어 전형과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고 자기소개서가 필수 제출 서류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으로 전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전체 경쟁률은 8.75대 1에서 9.47대 1로 소폭 상승했고요. 전형별 경쟁률을 보면은 학생부 교과,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경쟁률이 조금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와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도 살펴볼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미디어 광고학부 미디어 전공이었고,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정보보안 암호수학과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국민 프런티어 전형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미디어 광고학부 광고 홍보학 전공이었고,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나노전자 물리학과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미디어 광고학부 광고 홍보학 전공이었고,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자동차 공학과였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미디어 광고학부가 인기학과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합격자 내신 등급 평균 최고 모집 단위와 최저 모집 단위도 보도록 할게요.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합격자의 내신 등급 평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응용화학부 바이오의학 전공이었습니다. 1.86등급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한국어 문학부 글로벌 한국어 전공이 2.95등급으로 가장 낮은 모집 단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 학생부 종합 국민 프런티어 전형에서 내신 등급 평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학생부 교과와 마찬가지로 응용화학부 바이오의학 전공이에요. 근데 학생부 교과와 크게 내신 등급이 차이가 있지는 않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 국민 프런티어 전형에서 내신 등급이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경영학부 글로벌 경영 전공 5.53등급을 차지했습니다.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 내신 등급 평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행정학과가 2.25등급을 차지했고,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에서 내신 평균이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일본학과가 5.18등급을 기록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 2등급 초반대여야 합격 안정권이 되겠습니다.
한편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당연히 학생부 교과보다는 내신 등급 컷이 조금 떨어지죠. 대체적으로 2등급 중반대부터 4등급 초반대까지 합격자의 내신 등급이 넓게 분포하고 있는데 6.67등급이 국민 프런티어 전형으로 그리고 7.03등급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문을 닫고 합격한 사례가 있는 만큼 학종은 인기학과를 제외하고는 내신 등급이 그만큼 당락의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합격 수기를 보도록 할게요. 일반고 내신 1등급 후반대로 건축학, 국민 프런티어 전형에 최초 합격한 학생의 경우 진로 희망사항이 교사, 산업디자이너, 건축디자이너로 학년마다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로가 바뀔 때마다 이에 맞게 그 진로에 맞는 세특을 채웠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진로가 바뀐 점이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이 학생은 문과에서 교차 지원을 한 케이스고 무단지각도 한 번 있었는데도 최초 합격을 했다면서 학종은 정말 알 수 없는 거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후배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소서나 면접 준비는 혼자 하기보다는 친구나 선생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숭실대를 보도록 할게요. 숭실대의 주요 변경사항은 학생부 종합 SW 우수자 전형이 신설되었다는 것, 그리고 학생부 우수자와 논술 우수자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변경되었다는 것이 주요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입니다. 이 세부 유형들 중에서 가장 모집 인원이 많은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 그리고 학생부 우수자 학교장 추천 전형, 논술 우수자 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부 종합 SSU 미래인재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는 면접 30%가 있습니다. 이때 서류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어요. 두 번째,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전형명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장 추천이 필요하고 학교별로 추천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를 100% 반영하고요. 학생부 반영 방법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열별로 반영 비율이 달라요. 인문 계열의 경우 국어 35, 영어 35%, 그리고 수학이랑 사회는 15%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국어, 영어는 잘하는데 수학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엄청 유리하게 점수가 산출되겠죠. 계열별로 과목의 가중치가 다르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인문 경상 계열의 경우 2개 영역 등급 합 4등급 이내이고 자연 계열의 경우 2개 영역 등급 합 5등급 이내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논술 60%에 학생부 교과 40%를 반영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앞서 본 학생부 교과 전형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겠습니다. 전체 경쟁률은 11.97대 1에서 14.46대 1로 상승했고요. 전형별 경쟁률을 보면은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2배나 상승했습니다. 나머지 전형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 다음 경쟁률 최고 모집 단위와 최저 모집 단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의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의생명 시스템 학부였고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물리학과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우수자 전형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건축학부 실내건축 전공이었고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정보통계보험 수리학과였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언론홍보학과가 65.5대 1이었고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금융학부가 15.75대 1이었습니다.
그 다음 최종 등록자의 학생부 평균 등급도 보도록 할게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생부 평균 등급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2.39 등급의 컴퓨터 학부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4.67 등급의 불어 불문학과였고요.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 평균 등급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1.7 등급의 컴퓨터 학부, 그리고 3.6등급의 중어중문학과는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를 기록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평균 등급이 대부분 2등급 후반대로 나타났으며 학생부 우수자 전형의 경우 중어중문학과를 제외하고는 평균 등급이 모두 2등급 초중반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은 여기 없었죠. 논술 전형의 경우 숭실대는 인문계열과 경상계열 이렇게 계열별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인문계열과 경상계열의 학생부 등급은 4.1등급, 자연 그리고 IT대는 3.6등급, 공대는 3.8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합격 수기를 보도록 할게요. 일반고 내신 3.5등급으로 기독교학과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에 최초 합격한 학생의 경우 3학년 때부터 기독교 학과를 준비해서 3학년 때만 이제 열심히 기독교랑 연관을 지었대요. 즉 1, 2학년 때에는 전공과 관련이 없는 진로 및 활동을 했는데도 3학년의 한 활동으로 이를 상쇄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이 학생은 면접에서 면접관들이 내신이 점점 상승한 점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내신 등급 자체가 높은 것은 아니었지만 상승 곡선이라는 점을 잘 활용하여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얻은 것이 이 학생의 합격 요인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세종대를 보도록 할게요. 세종대의 주요 변경사항이 많은 편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은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과 통합되었다는 것. 그리고 학생부 종합, 창의인재 전형, 면접형 전형의 모집 인원이 감소하는 대신 학생부 종합, 창의인재 전형, 서류형 전형을 신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논술 우수자 전형 등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변경되었고요. 학생부 종합 전체 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습니다. 앞서 본 국민대와 숭실대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모두 자기소개서가 있었는데 세종대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실적 이렇게 크게는 4개로 나뉘어요. 근데 이 중에서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학생부 종합, 창의인재 면접형, 그리고 서류형, 그 다음 논술 우수자 이렇게 4개 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장 추천이 필요하고요. 추천 가능 인원은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 100%를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어요. 인문계열의 경우 2개 영역 등급 합이 6 이내여야 하고 자연계열의 경우 2개 영역 등급 합이 7 이내여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면접형입니다. 면접형이니까 2단계 면접이 있겠죠. 1단계는 서류 100%로 선발을 하고 2단계 면접 30%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서류는 자기소개서 없고 오로지 학생부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류 평가 방법이랑 면접 평가 방법은 봐주시면 되겠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그 다음 학생부 종합 창의인재 서류형입니다. 면접형과 달리 면접이 없겠죠. 따라서 일괄 선발, 2단계 없이 서류 100%로 일괄 선발을 하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논술 70%의 학생부 교과 30%를 반영해요. 논술 우수자 전형은 학생부 교과와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전체 경쟁률은 13.94대 1에서 15.4대 1로 조금 상승했고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경쟁률 최고 모집 단위와 최저 모집 단위도 보도록 할게요. 앞서 주요 변경사항에서 봤듯이 작년에는 학생부 우수자 전형, 지역균형 전형 이렇게 두 개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었는데 올해는 두 개의 전형이 그냥 지역균형 전형으로 통합되었어요. 따라서 이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올해 없는 전형입니다. 이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역사학과였고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물리천문학과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 전형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경영학부,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물리천문학과와 양자원 자력공학과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창의인재 전형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는 그냥 창의인재 전형이었는데 올해는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두 가지로 나뉘게 된 거예요. 따라서 경쟁률이 이제 달라지겠죠. 작년에 창의인재 전형 경쟁률 최고 모집 단위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였고 최저 모집 단위는 양자원자력 공학과였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스마트 생명산업 융합학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등록자 학생부 등급 평균도 보도록 할게요.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 학생부 등급 평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컴퓨터공학과,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역사학과였고요. 지역균형 전형에서 학생부 등급 평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수학통계학부,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국어국문학과였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 2등급 초중반대가 합격자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학생부 등급 평균이 높았던 단위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2.21등급, 그리고 낮았던 모집 단위는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가 3.42등급이었어요. 종합 전형의 경우 2등급 중후반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는 수학통계학부가 3.31등급으로 평균 등급이 가장 높았고 스마트 생명산업융합학과가 4.8등급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 다음 합격 수기를 보도록 할게요. 일반고 내신 2.76등급으로 나노 신소재 공학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 추가 합격한 학생의 경우 예비 17번을 받고 3차 합격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학생은 6개의 수시 원서를 모두 다른 과를 지원했는데 과 선택과 관련해서 후배들에게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팁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 펑크난 과는 대부분 몰리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히려 학교 레벨에 비해 등급 컷이 지나치게 높은 학과를 선택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세 번째, 내신이 부족하다면 최저가 좀 높은 곳 또는 최저가 신설된 곳을 노린다. 이렇게 세 가지 팁을 남겼습니다. 이 학생은 생기부도 전혀 준비하지 않았고 무조건 학생부 교과로 가려고 했다는데요. 내신 등급이 높은 것이 아니어서 학과 선택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지원하고 싶은 학과가 명확하지 않거나 대학만 보고 원서를 넣고 싶은 경우, 과가 솔직히 상관없다는 사람이라면 이 대학의 전년도 입시 결과를 분석하면서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단국대입니다. 단국대의 변경사항을 보면은 앞서 살펴본 세 대학에 비해서는 변경사항이 적은 편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경사항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고교별 추천 가능 인원의 제한이 없어졌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학생부 종합, DKU 인재, 학생부 교과, 그리고 논술 전형을 보도록 할게요.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전형은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를 100% 반영합니다. 학생부 종합이니까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 하겠죠. 다단계 종합평가를 합니다. 학생부 평가 방법은 봐주시면 되겠고 자기소개서는 없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교과 지역균형 선발의 경우
학교장에 추천이 있어야 하는데 고교별 추천 가능 인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학생부 교과 100%를 반영하고요. 계열별로 반영 교과의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어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구분 상관없이 두 개 영역 등급 합이 6등급 이내여야 하는데요. 과목에 조금 차이가 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전형 방법은 논술 70%에 학생부 교과 30%예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앞서 숭실대랑 세종대는 논술 전형에서 최저 학력 기준이 있었어요. 국민대는 논술 전형이 아예 없었고요. 근데 단국대는 논술 전형에서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전형의 경쟁률은 16.03대 1이었고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쟁률은 12.41대 1, 그리고 논술 우수자 전형의 경쟁률은 20.54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형별로 경쟁률이 높았던 모집 단위와 낮았던 모집 단위를 볼게요.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전형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상담학과가 55.33대 1을 기록했고요.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고분자 시스템 공학부의 파이버 융합 소재 공학 전공이 7.86대 1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학과는 학종과 마찬가지로 상담학과였고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수학교육과였습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커뮤니케이션 학부였고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과학교육과였습니다. 그 다음 최종 등록자의 학생부 평균 등급도 보도록 할게요.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전형에서 학생부 평균 등급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2.13등급의 수학교육과,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4.16등급의 무역학과였고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학생부 평균 등급 최고 모집 단위는 2.04등급의 커뮤니케이션 학부,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3.29등급의 한문교육과였습니다. 그리고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는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 5년제가 3.98로 학생부 평균 등급이 가장 높았고 한문교육과가 5.25등급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체로 2등급 초중반대, 학생부 종합 전형은 2등급 후반대에서 3등급 초반대로 평균 등급이 나타났어요. 마지막으로 합격 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커뮤니케이션 학부에 합격한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이 학생은 일반고 내신 3, 4등급으로 재수를 한 학생인데요. 수학에 재능이 없는 완벽한 문과 두뇌를 가졌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정시는 힘들 것 같아서 처음에는 대학을 포기할까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논술에 도전해볼까라는 마음으로 논술 학원에 다니면서 수능 공부도 한 결과 단국대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인기 학과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논술 전형을 고려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논술은 정시의 뒷받침이 필수라며 정시 공부와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물론 단국대의 경우 논술에 최저 기준이 없지만 최저가 있는 학교가 많으니까요. 더불어 논술 공부를 할 때도 문제지만 들여다보고 수업만 수동적으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직접 예시 답안을 필사하는 노력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볼 것을 권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숭세단 이렇게 4개 학교를 살펴봤는데요. 우선 4학교 모두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최저가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최저가 없습니다. 이게 공통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국민대만 논술 전형이 없어요. 그리고 숭실대와 세종대는 논술 전형이 있는데 최저가 있고 단국대는 논술 전형에서 최저가 없고 그리고 국민대와 숭실대는 학종에서 자기소개서가 있고 세종대와 단국대는 학종에서 자기소개서가 없습니다.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죠.
이렇게 지금까지 2023학년도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수시 전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4개의 학교를 다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다뤘어요.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꼭 각 학교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